코로나19 확산 이후 증시를 떠받쳤던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이대로 유동성 장세가 막을 내리는 걸까요? 방서우 기자가 앞으로 증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빅히트를 노리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따라 요동쳤습니다. 상장 직후 일평균 거래량만 430만 주로 웬만한 시가총액 상위주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손바뀜이 이뤄졌지만 주가는 30% 넘게 폭락하며 증시 블랙홀이 됐습니다. 타격을 본 건 코스피뿐만이 아닙니다. 빅히트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자금이 몰렸던 코스닥 벤처펀드에서 대거 환매가 이뤄지면서 다른 코스닥 종목들의 매도로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매물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더한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의무 보유 기간을 마치고 시장에 풀리는 기관 투자자 보유 주식만 총 152만 7천여 주로 유통 가능한 주식의 23%에 달하는 만큼 물량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한 달 뒤인 지난 12일 한 달 의무 보유 기간을 끝낸 물량이 시장에 나오자 주가가 7.36% 급락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개인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증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대외 변수도 시장에 만만치 않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통상 약달러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져 증시 상승 요인이 되지만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을 동반한 원화 강세는 오히려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의 원화 강세는 한국 자산 선호가 아닌 경제지표 개선과 자본시장 개방으로 자금이 몰리는 중국 위안화 강세 효과인 만큼 외국인의 한국 증시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코로나 추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또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다라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는 펀더멘털 장세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달러는 국내 주식을 피해 해외 주식으로 도피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 랠리를 달리던 지난 9월 이후 미국 기술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더해 4% 이상의 환차손을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이 무산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 주가가 27% 하락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당시 시중자금 58조 원을 끌어모으며 기대를 한몸에 받은 만큼 주가 하락과 함께 개인 투자자의 곡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를 거는 건 수백억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코스피 200 조기 편입.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되기 위해선 15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52 수준, 현재 기준으로 약 4조 8천억 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가로 보면 공모가 13만 5천 원 수준을 내달 4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건데 향후 추가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 달 안에 의무 보유 기간을 마치고 시장에 풀리는 기관 투자자 보유 주식은 약 152만 7,800주.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의 약 15%에 해당하는 물량이 출회될 수 있어 향후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도 상장 한 달 뒤에 의무 보유 기간을 넘긴 물량이 시장에 풀리며 주가가 7.4%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이 가진 주식과 넷마블 보유 지분도 6개월 후 물량이 풀리며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선 빅히트의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며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대부분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질 만한 요인은 사실상 펀더멘탈적으로도 없고 수급적인 요인을 또 감안해도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더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 온라인 콘서트와 위버스를 중심으로 이익을 낸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10조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좀 주가를 좀 무너뜨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업계는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는 한편 미끄러지는 주가에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